자,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으로 인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. 그런데 송 전 대표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무언가 송 전 대표에게 요청을 했는데 송 전 대표는 저 못하겠는데요.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. 먼저 송 전 대표의 그동안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먼저 하나 들어보시죠.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검사들이 6개월 동안 이 X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미친들 아닙니까 이거? 이게 나쁜 말이야. 들이 말이야.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들이 말이야. 검사한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내가 수사에 협조하러 간 게 아닙니다. 싸우러 가는 거지. 맞습니까?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검사가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검사 앞에서 말 많이 한 놈은 반드시 죽고 판사 앞에 가서 말 안 한 사람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검사 앞에 가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. 쓸데없는 말을. 더 이상 이 검찰이 송영길을 조사할 자격이 없어요. 별로 진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. 검사들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. 자, 송 전 대표, 지난 8일 날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지요. 그리고 지난 18일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. 그리고 어제 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이 송 전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좀 받으시지요 했는데 송 전 대표는 싫은데요. 못 나가겠습니다.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.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송 전 대표를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이 만나고 돌아왔는데 송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송 전 대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. 이러했습니다.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. 이게 핵심 문장인 것 같아요. 서정욱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결국 이제 그 돈봉투 받은 의원들 이름은 내 불지 않겠다. 이 말은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겠다. 이런 게 의도 같은데. 예. 지금 저는요 이런 식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계속 소환에 불응해서 수사에 협조 안 하면요 오히려 처벌만 더 높아집니다. 검사도 당연히 이제 그 반성의 빛이 없죠. 개전의 정이 없잖아요. 그러면 구형도 최고형으로 올라갈 수 있고 네. 또 이제 그 사법부에 가서도 만약에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불지 않는다. 이러면 형량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지금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필요적 공범이다. 어허. 이 말은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윤관석 의원도 내 100만 원씩 봉투 20개 준비했는데 받은 사람은 내가 못 불겠다. 예. 이런 식으로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라도 저는 송영길 대표는 예.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의원들 이름을 제대로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해야 된다. 이게 조금이나마 본인의 죄를 드는 이런 데 당대표로 처신이다. 이래 봅니다.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요. 예. 아니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의혹이 있어서 유창훈 판사도 구속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아니 그런데 이 구속된 사람이요. 검찰이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좀 받으시지요 했는데 아니요 저 싫은데요 안 나가겠습니다. 라고 하고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고 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?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. 어허. 검찰도 안 나가고 예. 재판에도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? 재판에 불응 안 나오면요. 예. 골석 재판할 수 있다. 예. 골석으로. 구인영장 안 하고 이게 법에 규정이 있고요. 예. 아마 이제 검찰도 끝까지 불응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예. 끌고 올 수는 있어요. 강제 구인하는 거. 예. 예. 근데 실익이 없죠. 어허. 왜냐 와도 이게 묵비권 행사하고 예. 또 이게 끝까지 버티면 교도관이 4명이 팔다리 잡고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. 아이고. 저는 그렇다면 그냥 이게 조사 안 하고 바로 기소에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송영길 전 대표 오늘도 검찰이 이제 어제는 송 전 대표가 거부를 했으니까 오늘도 재차 조사를 받으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송 전 대표가 오늘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지 오늘도 조사를 거부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그동안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저는요 잘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왔습니다. 이렇게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일탈 행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많은
언론 기사를 생산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.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.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,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. 몰랐던 일이고, 이 돈봉투 논란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왔습니다. 먹사인에 후원금을 냈다는데 제가 그걸 넣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.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삼자 뇌물죄입니까?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돈봉투가 뭐 오간 사실을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는데,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의 그간의 저 주장이 거짓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능케 하는 보도가 세계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윤관석 의원이 왜 2021년 4월 28일, 29일에 걸쳐서 돈봉투 20개를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현역 의원 한 20명한테 이제 뿌렸다. 뭐 이게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딱 포착을 했다.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의 의원들의 반응, 그러니까 돈봉투를 건넸고 돈봉투를 건넜는데 그 의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, 이런 것들을 송영길 전 대표가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꼼꼼하게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. 어떻습니까, 박성민 최고?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는 글쎄요 매우 어려워지겠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뭐 쉽지 않죠. 지금 이미 이제 구속이 된 것도 결국에 이제 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,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본인의 무고함과는 별개로 지금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. 그러니까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, 뿌려지는 과정 속에서 송영길 대표의 직접적인 인정 또는 인지 또는 공모,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, 이런 게 뒷받침될 만한 증거가 검찰 측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, 사실 주장의 핵심은 본인은 몰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찰 측에서 갖고 있는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하냐에 따라서 재판의 판세가 또 가름이 되겠죠. 그렇지요. 자,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뭐 재판도 진행이 될 터이고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,